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학창 시절에도 역사를 좋아했나요? 사실 학창 시절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전공이 노래였던 만큼 노래가 더 좋았죠. 저도 사실 뭐 학창 시절에는 그 수능 보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성악을 전공하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배웠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 그냥 대충 배웠다면 영상실로 오늘은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역사를 꼼꼼하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26년 11월 4일 한글 점자가 완성됐습니다. 한글 점자는 재생원의 맹하부 교사인 박두서 선생이 창안해 점자를 완성해 발표했는데요. 점자를 누가 만들었나 저 궁금했는데 박두성 선생님이 만드셨다고요? 맞아요. 그 선생님은 맹하부 교사가 된 뒤에 맹인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맹인들이 읽을 글자가 없던 상황이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를 만든 거죠. 그가 창안한 훈맹정음은 한글 풀어쓰기 원칙을 응용해 받침을 글자 아래 쓰지 않고 가로 쓰기를 한 건데요. 한글 점자는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점을 돌출시키는지에 따라 총 63개의 점 형태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 한글과 달리 초성과 종성의 자음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점자라는 거를 처음으로 고안한 건가요? 훈맹정음은 우리나라의 고유 한글로 만들어진 최초의 점자였던 거고요. 네. 세계 최초의 점자는 1829년 프랑스의 엘 브라유가 고안한 건데요. 그의 이름을 따서 서양에서는 점자를 브라유라고 부릅니다. 박두성 선생은 1920년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해 1926년 완성했는데요. 또 1935년 일제강점기 시절 자치기구로 허용됐던 부면협의원 선거에서 한글 점자 투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두성 선생은 1931년 성경의 점자 원판 제작을 시작했고, 1935년 재생원 교사를 정년 퇴직, 1936년 인천 영화학교 교장에 취임했고 4년 가까이 재직해오다 1939년 사임했는데요. 이후 1941년 성경의 점자 원판인 신약 성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한글 점자는 1945년 8.15 광복 후에 재헌국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 11월 4일 유네스코가 발족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이해를 돈독히 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됐는데요. 1942년 10월 유럽 여러 나라의 문교 장관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시설 및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에 동의하면서 1944년 국제기구안이 제시됨으로써 설립이 구체화됐는데요. 1945년 9월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주최로 런던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설준비위원회에서 44개국 연합국 교육문화회의 중 유네스코 헌장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1946년 11월 20개 서명 국가들이 헌장 비준서를 영국 정부에 기탁해 최초의 UN 전문기구로 발족했습니다. 유네스코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세계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정된 곳이 있었죠. 뭐 경주, 강화도, 고인돌 유적 이렇게? 그렇죠. 네. 꽤 많이 있어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경주, 네. 그리고 강화도, 고인돌 유적뿐 아니라 남한산성, 백제 역사 유적지구, 석굴암, 불국사, 창덕궁까지 13곳이나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유네스코의 회원국은 195개국이며 6개의 준회원국이 있는데요. 준회원국은 총회 투표권이 없고 이사회의 직책을 맡을 수 없는 점 외에 회원국과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세계유산과는 별개로 세계적 중요성 또는 국가 및 지역 수준의 중요성을 지닌 기록유산의 보존을 장려하고자 했는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평등한 접근성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창설했습니다. 이 외에도 소멸위기에 있는 문화유산 보호의 일환으로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또는 세계 무형유산을 2001년 5월부터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 언제 가입했나요? 우리나라는 1950년에 가입했어요. 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4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기록물을 보유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20년에는 제1회 전국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1920년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야구가 보급이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개념의 체육이 보급된 시기가 1894년인데요. 이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야구, 농구, 축구 등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 우리 민족만의 체계화된 체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단, 조선체육회가 창설됐는데요. 이후 첫 경기 행사로 제1회 첫 야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우와. 그리고 2018년에는 영화사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배우 신성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1세로 2017년에 폐암 3기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 만나요.